네, 오늘은 통합 13라운드 두 판은 스튜디오에서 또 나머지 10판은 2층 예선대국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가 지금 유일하게 이 판에서 흔들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뭐 여전히 백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원래 꽤 큰 격차를 벌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그런 중반전이 됐다라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쪽 패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뒷맛이 아주 고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지수 선수가 여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백이 여기를 호구치고 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는 안쪽에서 자체적인 삶을 확보하기는 백이 조금 어려워졌고요. 여기 패가 있기 때문에 패를 통한 연타를 한다면 자체 패감 꽤나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너무 뒷맛이 나쁜데요. 아니,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패가 남게 됩니다. 네. 그럼 백은 2패를 하다가 그냥 이런 데 찔러 들어가고 이거는 네, 흙이 이상합니다. 일단은 젖혀서 공격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뒀다고 하더라도 원래 애초에 흙이 좀 불리한 싸움, 승부수를 걸어간 상황이니까 뭐 백이 크게 당혹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진행은 좀 더 확실하게 마지막 백이 하나, 승기를 잡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계속 잡으러 가는 수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수를 치면 이제는 이 패가 흙이 해소하면서 전체가 연결이 되는 패니까 아까보단 좋은데요. 그냥 이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흙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기 치중을 가도 흙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어렵고 30초. 하나, 앞서 말씀드린 여기 따내는 수를 뒀을 때도 이 흙돌 전체가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섯,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좀 여덟, 떨릴 수 있겠는데요. 아홉, 먼저 들여다봐서 물어볼 수도 마지막 한번 있겠고요.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면에서 먼저 여기를 가고 흙이 뒤로 물러서면 그러고 패를 하고 자체 패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백도 만약에 이었다가 혹시나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낭패가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다섯, 그런데 그냥 여섯, 이으면 일곱, 여덟. 네, 지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여기고 이 패를 노리러 들어간다면 백이 이런 데를 붙이면 흙이 다르게 맞는 것은 호구 치는 순간 여기 끊기는 것과 여기 끊어지는 게 맞보기가 네. 돼서 흙이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처리를 해도 지금 이렇게 돼요. 흙은 못 살아 있잖아요. 네. 그럼 따내면 여기를 젖혀야 되고 단수 치면 이어야 되고 이 천지대패가 일어났을 때 이 흙돌이 다 잡힌다면 흙은 패감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아, 좌하기는 비할 바가 못 마지막. 되는군요. 네, 지금 이 정도로는 둘, 여기를 견디기 셋, 어려울 것 같고 넷, 그럼 백은 패를 들어가고 다섯, 나서 이 여섯, 세 점 잡히는 정도보다만 큰 패감을 여섯. 사용하고 살리면 필승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못 뒀죠. 마지막까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개가 맞춰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사석은 강지수 하나, 선수가 하나를 더 둘,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건 무조건 백승이네요. 지금은 거의 뭐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점을 따낸 득은 봤지만 이쪽이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 본다면 뭐 흑이 크게 득본 것은 아니고요. 네. 여기는 약간 오히려 돌파를 당했습니다. 3점 잡는 것은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으로 득봤다고 해도 아주 약간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맞아요. 개괄해 봤을 때 하나, 반면으로도 백이 한참 앞서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정도의 다섯, 공격에서의 이득으로는 네, 판을 뒤엎기가 힘듭니다. 김치영 선수가 지금 이 자리가 집으로도 큰데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를 둬서 지금 후수한 집만 확보가 된다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잡으러 올 때 여기서 한 집만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백은 이런 데 치중 가면 한 집 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확실히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가장 끝내기로 큰 자리는 이런 데를 내려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이 젖혀 있는다면 거의 선수성 끝내기로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게 통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은 집으로만 본다면 이쪽이 가장 크긴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는 여기를 따내달라는 유혹인가요? 너무 따내고 싶죠? 따는 순간 해결이 됩니다. 네. 단수해도 받으면 되겠죠? 이러면 백이 굳이 안 따낼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흙이 약간 손해인 것이 이쪽 부분만 놓고 보면 집으로 뭐 큰 차이가 없지만 백이 여기를 끊어 잡았을 때 그 후에 다음에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는 사활이 걸리니까 여기 따낸 수가 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김채영 선수의 연승이 24연승으로 한 칸 더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채영 선수의 공이 있기 다섯, 때문에 지금 여섯, 서울북악약품이 2위 일곱, 자리를 지킬 여덟, 수가 있는 건데요. 아홉. 서울북악약품 쪽에서는 물론 지금 2위이긴 하지만 그렇게 팀 승리를 했을 때가 대부분이 루민치안 선수가 이제 등판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들로 어떻게 하면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즌 이제 북악약품팀의 고민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류민치안 선수가 이제 중국 대표로 세계대회 출전을 하거나 혹은 맞아요. 중국 갑조 리그 출전 관계로 자리를 네. 비웠을 때 그때가 북악약품팀의 어떤 취약점이 맞아요.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전 라운드를 살펴봤을 때 루민치안 선수가 4번 연속 출전을 하면서 연승을 이어나가다가 바로 전 라운드 때 빠졌더니 바로 팀 패배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김채영 선수와 함께 등판하고 있는 권주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장혜령 선수가 2승 5패 그리고 권주리 선수가 8패입니다. 마지막 그렇죠. 하나,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넷, 그 연패를 다섯, 벗어났는데 여섯, 아직까지 권주리 일곱, 선수가 지금 여덟. 나오지 못하고 아홉. 있어요. 권주리 선수가 이번 시즌 지금 참가한 전체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승리와 인연을 맺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혜령 선수가 조금 살아났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류민치안 선수가 등판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북악약품팀의 위기입니다. 반면에 서울 바둑의 품격 팀은 박지현 선수는 좀 무난하게 나가는 것 하나, 같고 강지수 선수와 이영주 셋, 선수가 좀 바통을 넷, 넘겨받은 듯한 다섯,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네, 지금 바둑의 품격팀도 헤이샤자 선수가 3번밖에 등판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는 4승 4패, 그리고 강지수 선수는 4승 7패인데요. 특히 강지수 선수가 원래 기세를 타면 좀 더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류의 기질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주 선수는 장고에 나왔습니다. 그 4승과 4패, 장고로 4승을 거뒀고 속기로 4패를 거뒀기 때문에 장고의 재미를 봤던 이영주 선수, 오늘도 1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태곤 감독의 말을 빌리면 이영주 선수는 오픈 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치 바둑리그에서의 박영훈 선수 같은 건가요? 네. 마지막 오픈 오더라도 둘, 오픈 시켜놓고 맨날 이기기만 하면 그렇죠. 뭐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특히 이영주 선수는 팀의 삼지명이거든요. 여덟, 아홉,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도 앞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반면으로도 되게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채영 선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여섯, 본인의 연승, 물론 뭐 기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본인이 극복해야 될 최정 선수와 그 연승 가운데 만나질 않았었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연승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부끄러움 이런 것이 약간은 느껴졌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이 연승 중에 좀 최정 선수와의 대국이 좀 녹아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미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이 최정 선수에게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여자 랭킹 2위 오유진 선수나 3위 김채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최정 선수와 유일하게 좀 비등비등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오정아 선수인데 네. 오정아 선수는 랭킹이 2, 3위권하고는 조금 점수 차이가 현재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바둑에서의 어떤 상성 이런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채영 선수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네,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 내용은 김채영 선수가 완차까지는 아니고요. 유리한 상황에서는 좀 불필요한 싸움을 걸어간 것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내용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지금 한국 여자 바둑계를 보면 뭐 몇 단계에 걸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최정 원탑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셋, 아니면 좀 더 이제 폭넓게 네. 바라본다면 3인방 시대입니다. 그 3인방이 바로 최정, 오유진, 김채영이죠.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그 1군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원래 여자 바둑계는 1위와 2위 점수 차이가 많이 났고 2위와 3위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1위와 2위는 많이 나는데 2, 3위는 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3위와 4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장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두 선수가 개가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자, 한 판 더 보여드립니다. 동합 13라운드. 이번에는 인제 하늘내린의 김미리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역시 장구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중반전 한창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하변에서 뭔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누가 둘 차례인지에 따라 엄청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흑이 둘 차례이고요. 백의 마지막 수가 이쪽을 꽉 이은 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이 세 점을 이제 흑이 제압하는 상황에서 여섯, 제압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약간의 뒷맛 그리고 바깥쪽에서의 둘러싸임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민진 선수가 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흐름은 지금 흑이 여기를 돌파해 나가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나가고 여기를 끊을 때 세 점을 제압하고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백이 약간 편해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흑이 여기를 밀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밀면 당연히 백은 반발을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아래쪽을 제압하면서 이 세 점도 안전을 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 바둑의 현재 상황에서의 승부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백이 편한 흐름으로 보여요. 그것은 흑이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냥 하변을 간다면 여섯, 눈목자 달리나요? 아홉.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제압은 될 수 있는데 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백이 이런 자리를 지금 두고 나서 틀어 막았을 때 여전히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여기가 있고 이쪽 부근에 이제 끝내기로 이런 데 갔을 때도 좀 맛이 나쁘고요. 그런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치열한 이민진 선수라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렇게 올라서는 게 다음 씌우는 걸 봐서 선수가 될지 그 여부입니다. 만약 선수가 된다면 이것은 아까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앙을 끊고 네. 있으니까요. 하변을 잡을 수만 있으면 하변 집도 꽤 클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집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앞설 수가 없는 건가요? 셋, 그 뒷맛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지금 제가 하변 형태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쪽 형태가요. 여기를 달리면 백이 끊어서 받아도 꽤 두기 거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기 단수를 칠 때 이 두 점은 요석이라고 보고요. 네. 백이 이렇게 마늘모를 하면 넘어갈 때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치받게 되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서 네. 따낼 때 뒤에서 먹여치면 환격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뒷맛이 생각보다 더 나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뒤쪽에 공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넷, 또 다섯, 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곱, 여덟. 그럴수록 지금 두 점을 나가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네. 여기를 밀고 나오는 진행도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과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눈목자가 불가능해지죠. 제가 뭐 이 바둑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김미리 선수 쪽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속기 대결은 지금 개가로 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여전히 큰 차이로 김채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걷었군요. 네, 돌을 걷었습니다. 네.
잡은 사석, 뭐 거의 돌 뭉치를 다 내려놨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전체적으로 네. 김채영 선수의 완승이고요. 강지수 선수가 막판에 조금 어렵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딱 여기를 뒀으면 흑이 이겼다 싶은 자리는 없었습니다. 초반에 조금 기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김채영 선수는 승리를 합니다. 과연 이 기록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채영 선수의 연승을 막은 자가 없었습니다. 김채영 선수 단일기전에서 24연승을 달성합니다. 네, 두 판 중 한 판 김채영 선수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민진 선수가 움직였네요. 네, 좀 묘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를 호구를 빈상각으로 쳤습니다. 그러자 백이 여기를 들고 한 칸 띄고 끊어간 장면입니다. 저는 날일자로 나가서 끊긴 줄 알았는데 반대였군요. 날일자로 뒀다면 네. 백이 이쪽을 나와 끊고 이쪽에서 반격을 가했을 때 흑이 좀 곤란했을 것 그랬겠네요. 같고요. 네. 근데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그 자충으로 채워지는 형태라서 이 수는 여전히 곤란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바로 이 진행이었는데 흑이 잘 안 되는 진행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정말 두 점을 단수 쳤을 때 절대로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목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안 되는 네. 진행이니까 흑은 둔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막으면 이렇게 젖히고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단점은 이 흑돌 자체가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백이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고 뭔가를 노렸을 때 형태가 굉장히 뒷맛이 고약합니다. 언제든지 거의 수를 낼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갑니다. 이런 뒷맛 나쁜 자리가 있음에도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역시 이민진 선수가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여기 막혀서는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버티는 흐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다른 수는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한 칸 띄고 젖히는 수, 그 수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통합 라운드이기 때문에 12판이 동시에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 북악약품이 승리를 1승을 따내면서 앞서 있고 지금 들어온 소식은 바둑의 품격 박지현 선수가 승리하면서 바로 1대1로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역시 속기 대국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팀들의 승부는 이영주 선수와 그리고 권주리 권주리 선수. 선수. 네. 네. 김채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 양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 역시 승리를 가져가면서 장구대구로 승패가 나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두 팀도 오더를 보면 박지은 선수 대 김다영 선수도 사실 보고 싶은 판인데요. 네. 양 팀의 1주전 선수들 네, 김다영 선수와 박지은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외에 이유진 선수와 이슬아 선수의 대국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왠지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초반보다 그 대국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자신의 승리가 네. 팀에 어떤 큰 영향을 준다는 그 부담감과 함께 좀 더 이제 대국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분에 40초가) 주어지는 속기 대결이 지금 몇 판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10분에 40초가 원래 기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많죠.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시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네. 평균 한 1시간 50분? 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대국을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바둑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선수들에게 또 팀에게 주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민진 선수 지금 하변적 수익기가 어렵죠. 어렵긴 한데 일단 두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안 보이니까요. 하변에서 다른 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일감대로 갑니다. 맞고 젖히는 것까지는 뭐 백도 교환을 안 시킬 이유가 없고요. 김미리 선수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수를 노린다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찌르는 수가 있긴 합니다. 있는다면 그때 막아서 흑 형태를 좀 더 무너뜨렸고요. 여기를 막으면 끝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흑도 있고 여기를 둘 때 빈삼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받게 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여기 넘어가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되고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넘어가는 것을 방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 쪽만 조금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이런 데를 갖다 붙이는 게 뭐 거의 확실한 활용으로 듣고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에도 흑이 굉장히 껄끄럽죠. 수도 몇 수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 최소 패는 났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민진 선수의 1시간의 제한 시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거북선 팀이 10승 1패로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합이 참 좋습니다. 항상 한 명의 선수가 지면 두 명의 선수가 이겨서 아슬아슬하지만 거듭된 연승이거든요. 네. 항상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어느 한 선수도 지금 부진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팀이 무섭습니다. 김다영 선수와 이슬아 선수는 8승 3패, 그리고 이민진 선수는 5승 6패이긴 합니다만 3주전으로 5승 6패면 자기 목 이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역시 김미리 선수가 젖힌 것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 수수는 당장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합 라운드 다른 소식이 들어왔는데 김다영 선수가 박지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박지은 선수의 부진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네, 박지은 선수 이번 시즌에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패배로 3승 9패인가요? 네.
지금 이제 하늘 내린 팀이 완전한 하위라고 볼 수가 없는데 박지은 선수가 조금만 더 떠준다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미리 선수 컨디션이 워낙 좋잖아요. 네. 지금 김미리 선수 7승 4패를 기록 중인데 뭐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도 많았고 정말 인제 하늘 내린 팀 김미리 선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네. 박지은 선수의 부진을 김미리 선수가 메워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하변 쪽을 바로 건드릴지 아니면 일단 중앙 행마를 하고 나서 다음을 노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 부근으로 백이 행마를 한다면 이민진 선수가 바로 여기를 지켜버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뒷맛이 없죠. 네, 뒷맛은 없고 이제 네. 백은 망망대해에서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타이밍을 노린다면 지금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한데 막상 수익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고요. 아, 그 수일기 바탕이 된 순가요? 그렇습니다. 받아주면 일단. 여기 끊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체적으로 받으면 지금 이렇게 받으면 아무 수가 없는데 여기를 받는 순간에 아까처럼 갔을 때 이제 축 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 여기서 끊었을 때 네. 여기를 끊으면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축머리를 사용했습니다. 흑 초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 타이밍에 또 초읽기가 시작이 돼요. 이민진 선수가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날카로운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흙이 아예 뻗고요. 한 점 접어 주고 다시 막으면 안 될까요? 일단 집으로 워낙 피해가 커서 네. 이 정도라면 그래도 백이 약간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겠죠. 30초. 하나, 둘, 뭐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둬야 합니다. 넷, 지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초읽기에 여덟, 몰렸습니다. 아홉, 열. 바로 하나를 보내죠. 4번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장면에서는 하나를 안 보낼 수가 없는 저수를 미처 생각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일단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길이 없다면 둘, 말씀해 주신 그 선택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미동도 없습니다. 네, 어려워요. 초 하나, 일단 버텼습니다. 아까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다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해졌는데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 붙이는 수는 가능해졌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나갔을 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정도면 뒤로 단수 치면 안 될까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막과 연간에서는 버티겠다는 생각인데 이민진 선수다운 아주 치열한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만 보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전히 축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백은 이제 이쪽 나가는 것만 노리면 여기를 두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이쪽 돌파는 허용을 하더라도 여기 빵따냄을 통해서 일단 하변부터 좀 쉽게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 이민진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백도 뭐 이런 선택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쪽도 조금 더 가볍게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먼저 제압하러 가는 이런 진행도 백은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수를 선택을 한다면 여기 쭉 뚫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이쪽으로 뭔가 이용할 수 없을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만 있어도 재차 젖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미리 선수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좀 불만족스러운 과정이 된다면 차라리 뒷맛을 남기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건드려서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김미리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가는 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가면 흙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받으면 재차 이제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수상전으로 이제 돌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흙이 좀 곤란해 보이는 형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나갔을 때 흙이 이쪽을 받고 이렇게 틀어막고 공격을 간다면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이제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끊고 순 있나요? 갖다 붙이면은 네. 안에서 살긴 사는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살긴 살았네요. 네. 살고 나서도 좀 판단이 안 될 정도의 형태입니다. 일단 그래도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살고 싶긴 한데 일단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 좀 더 강수죠. 이쪽으로 뚫고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막았어요. 여기를 꽉 이으면 그냥 이렇게 둘 생각일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을 때 여기를 늘고 하나, 둘, 셋, 만약에 이제 네. 따낸다면 다섯, 여기 단수는 선수라고 여섯. 보고 이 수상전으로 가기에는 백도수가 몇 수 없어서 이것은 백이 좀 불안한데요. 네. 네, 역시 지금 이제 호구 치는 수 흙이 어떤 식으로 잘못 받으면 이제 여길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흙도 응수가 만만치 않다. 이것이 김미리 선수 생각입니다. 한 점을 끊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넘어서 안에서 흙이 한 번 더 살릴 때 그때 중앙을 가면 된다. 백은 뭐 이런 생각인데요. 이렇게 되면 30초. 굉장히 잘 된 거죠. 둘, 일단 뭐 셋, 집으로는 꽤 네. 득을 받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흑도 버텨가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네, 지금 이민진 선수 네. 미리 수읽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한 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바둑이 끝장날 수도 있는데 빠르게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한다면 수상전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 나가는 수 아까랑은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이을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든 두겠다는 뜻일까요?
만약에 따내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살면 아까랑 좀 흡사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아까보다는 백이 여기에 한 점이 끊어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은 느낌은 있네요. 또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민진 선수도 정말 최강으로 버텨갔습니다. 백이 바깥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째고 나간다면 뭐 당장 이 부분에서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를 끊고 받았을 때 이 두 점을 제압하지 못하면 나가도 뭐 그렇게 낙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일단 이민진 선수의 여기 찝는 선택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길 나갔을 때 그냥 두 점을 포기하는 방향이라면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두 점을 따낸 가치가 워낙 크고 이쪽 부분을 끊고 느는 뒷맛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백이 이쪽 어딘가를 두고 행마를 했을 때 일단 국면 자체는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돌고 돌아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진행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이제 흑이 이 상황에서 살려주고요. 네, 두 점을 잇는 것과 바깥쪽을 막는 선택인데 여기를 두면 나가고 이렇게 되고 혹시 좀 더 좋은 수가 있습니까? 제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느는 것은 지금 흑이 여기를 찌르고 따낸다면 아예 다 잡혀버리는 그림입니다. 백 출기를 여기 찔러도 시작했습니다. 받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 네. 이건 안쪽에서 내수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 끊는 건 축이고 이쪽 끊는 거는 여기 호구 쳐서 이건 백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나가면 이제 김민희 선수도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선택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딱히 좋은 수가 없다면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30초. 하나, 말씀해 주시죠. 셋, 넷, 오유진 선수가 오유진 선수가 조혜연 선수와의 대결이었죠. 오늘 네. 그 상위 랭커 간의 맞대결에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또 김민정 선수가 지금까지 1승 8패 그런 데뷔 시즌에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2승째를 가져갔고 동시에 팀의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안 곰소소금은 이제 3승이 됐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충남 SG 골프팀 현재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네.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선수는 여섯, 김은선 선수에게, 일곱, 루이 나이웨이 선수는 김혜민 선수에게 전반기에 이어 또 한 번의 승리를 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반 건설은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붙이는 교환 하나 했는데 과연 중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을 째고 나왔을 때 흙이 아까 여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두 점을 잡으러 가는 어떤 진행에 있어 이수가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여섯,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 여기서 손을 뺍니다. 결국 어떤 수를 찾지를 못했네요. 이건 이민진 선수의 그 견디는 수읽기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통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하변 별다른 건 없나요? 네, 지금은 뭐 약간의 뒷맛이라면 백돌이 이런 곳에 계속 돌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째는 것 정도? 그런 게 아니라면 별다른 맛은 없죠. 꽤 크게 흙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그보다 더욱더 이제 흙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돌파해 내고 나서 하변을 잡았다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단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쪽을 이제 덮어 씌우는 것이 물론 이제 약간 싫은 자리이긴 한데 중앙에 간접 응원을 보내면서 흙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가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판단이긴 한데요. 네. 흙도 선택의 폭은 조금 넓어졌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네, 하변의 승부처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기분 좋게 결과를 냈습니다. 자, 이제 김미리 선수는 중앙 백도를 좀 더 신경 써야겠는데요. 중반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하나, 네, 김미리 선수의 셋, 미생마가 중앙에 떠 있는 만큼 여섯, 이민진 선수가 이 이후에는 조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진 선수의 형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일단 수일기에서의 힘겨루기에서 지금 이민진 선수가 방금 전에 막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 보였던 흐름이 지금은 좀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흙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좌변을 일단 벌려두고 흙이 30초. 살려놨습니다. 둘, 붙여갔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선 어떻게 받는 게 나을까요? 늘어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막아서 받는 것은 중앙 쪽에 이런 자리가 다 선수라서 네. 지금 흙이 중앙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늘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중앙 손을 뺄 수는 없겠죠. 네, 뭔가 받긴 받아야 합니다. 뭐 한 칸 띄어서 받든 일단 계속 좀 이쪽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두 텀의 위력입니다. 흙은 한 수 한 수 두는 게 공격을 바탕으로 하는 약간 집으로 득이 되는 수일 수가 있고 백은 한 수 한 수가 공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약간 이쪽에서 이민진 선수도 좀 실수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이 날일자에 대해서 셋,
여기를 네. 실전에 갖다 붙였잖아요. 네. 반대쪽을 먼저 붙이고 여덟, 받으면 끊어서 지금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젖히면 그때 여기를 붙였다면 실전보다 형태가 좋아 보입니다. 수순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었겠네요. 자, 백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쪽의 뒷맛을 그래도 김민희 선수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네. 이쪽 부근은 흙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김민희 선수도 이쪽을 이용해서 이 부근에서 안영을 10초. 가져갈 하나, 그런 수법을 좀 셋, 깊이 있게 읽을 넷.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당장은 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쪽 네. 부근이 네 번 꽤 신경이 남았습니다. 쓰이는 자리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지금 자체 형태로 보면 아, 네, 역시 거기 가네요. 거길 젖혀서 지금 패가 가능해 보였거든요. 흙이 늘어주진 않을 거고요. 이제 여기를 젖히고 네. 여기를 단수치면 이렇게 막는 게 이런 붙여가는 형태에서의 어떤 행마의 틀인데 네. 지금은 이렇게 갔을 때 여차하면 백이 여기를 끊어버리고 아래쪽에 팩감을 사용해서 뭔가를 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흙은 아예 팩감이 없죠. 그렇네요. 하변에 절대 팩감들이 꽤 보입니다. 일단은 젖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진 선수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요. 이거 여기 단수 칠 때 패로 버틸 수 없다면 흙은 이어야 되는데 나가고 이쪽을 끊어서 30초. 하나, 둘, 반격을 꾀하면서 네. 백돌 타개를 다섯, 하러 간다면 여섯, 꽤 그럴듯한 일곱. 자세입니다. 여덟, 아, 그냥 늘었습니까? 강한 선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 선택도 백이 좀 버티는 느낌은 있는 선택입니다. 흙이 계속 여기를 밀어가면 여기를 얻어맞는 순간 지금 백이 득받는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중앙을 방치한 채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김민희 선수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느낌은 아까 그 패 해볼 만해 보였거든요. 네.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아까 여길 단수치고 흙이 이렇게 패로 버티는 상황에서 둘, 먼저 이런 데를 째고 들어가서 넷, 패의 가치를 여섯, 패감의 가치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네. 들어갈 수도 있고 했는데 열. 그 부분은 백이 약간 선택이 아쉽습니다. 지금 단수 치면 다른가요? 지금 단수치면 일단 이어줬을 때에도 악수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에도 아까는 여기 끊어가는 자세가 있었는데 늘고 밀어간 상황이니까 끊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막아서 패를 했을 때도 약간 애매한데 10초. 하나, 둘, 그래도 막아야 한다면 아직도 네. 지금 단수치는 다섯,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섯, 근데 흙은 이을 것 같아요. 일곱, 따냈을 때 나가는 게 되나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끊을 때 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젖히는 게 통해야지 지금 이 수법이 통하는 건데요. 네. 막상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10초. 아, 근데 안 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네요. 어렵네요. 여덟, 지금 그래서 늘어서 받았습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를 갖다 붙여서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두고 밀고요. 밀고 이렇게 잡으면 흙이 되죠. 근데 여기를 붙일 때 또 백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잊고 나서
아, 이것도 뭐 안 되긴 안 되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백이 이수로 여기를 막아도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그렇네요. 셋, 당장도 지금 수가 되기 때문에 다섯, 이민진 선수가 위쪽으로 여섯, 받았습니다. 일곱, 이제는 팩감을 확실히 키웠다고 아. 생각하고 지금 김미리 선수 네. 상변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흑이 이을 수 있습니다.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환 너무 아쉽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이제 기세 있게 압박을 가니까 상대가 약간 그 멈칫하는 그 틈에 이민진 선수가 한숨 돌렸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찔러 들어가면서 흠집은 조금 남겼는데요. 당장 끊어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상황에서 이 교환이 없을 때 여기를 백이 끊어갔다면 좀 더 모양이 30초. 좋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끊는다면 결국 2점을 늘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여기를 넣을 거라면 여기를 건드린 게 오히려 중앙 쪽으로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밀고 이쪽을 날짜로 씌어갔을 때 여기를 건드린 수 교환 자체가 뭐 그렇게 백에게 도움을 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래서 지금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끊으면 그때 여기를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민진 선수도 중앙 쪽으로 후퇴하면서 받는다면 여기를 단수 쳐서 받고 나서 하나, 어차피 여기를 끊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은 맛보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택 같고요. 한 수로는 연결이 안 된다면 흑이 뒤로 한번 지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꽤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중앙 쪽의 근거 확보에는 백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호구를 쳐서 지킨다면 오히려 중앙 쪽 더 영향이 안 좋을까요? 지금 흑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과 여기를 젖히는 것, 끊는 것 여러 가지를 노려서 백돌이 확실한 연결은 잘 30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더 강한 선택을 했어요. 좀 더 대놓고 이제 끊어가겠다는 거죠. 네, 막아갑니다. 그 수가 통한다면 그 수가 더 좋습니다. 지금 이쪽을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여기를 잇고 나서 여기를 꽉 이으면 이 장면에서 백의 다음 행마가 별로 없다는 것이 그게 생각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김미리 선수가 원래 흐름이 조금 괜찮았고 그 여섯, 후에 여기서 이제 그럴듯하게 움직여 갔는데 아홉. 상대의 강한 반격을 맞는 순간에 딱 초읽기가 시작이 되면서 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질 못했죠. 그러면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에 이어서 이슬아 선수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국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여수 거북선팀 1위 자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지금 여수거북선은 포스트 시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규리그 1위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다승 순위를 보면 네. 개인 다승 순위에서 1위가 김채영 선수, 2위가 최정 선수인데 공동 3위가 3명이 있고 오늘 결과가 나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공동 3위까지 5명의 선수가 전원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그 5명의 선수 중에 2명이 김다영 선수와 이슬아 선수입니다. 이 팀이 1위를 달리지 않으면 이상하죠. 네, 9승 3패를 달려가고 있고요. 그나저나 중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점점 중앙 쪽으로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대로 끊기게 되면 이런 흑돌들이 백의 안녕에 방해를 줄 텐데요. (30초) 하나, 둘,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째고 나갔는데 물론 지금 연결하는 것과 여기 돌파하는 자세, 맛보기성을 띠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흙이 이렇게 두텁게 정리가 된다면 계속해서 중앙 쪽은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흐름은 이민진 선수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뚫고 나가고 그냥 따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바둑의 마지막 전투는 이곳에서의 흑의 공격과 타개인데 집으로는 아직은 백이 해볼 만한 상황이니까 서로 여기서의 공방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나요? 끝없는 강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흑의 형태도 이쪽을 보시면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흑이 나가면서 결국은 뚫고 나가는 그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30초 백이 여기를 끊어도 둘, 셋, 흑은 뭐 일단 끊어졌죠. 다섯, 여기를 늘면 이렇게 밀고 올리는 순간 연결이 일곱. 불가능하니까요. 여덟, 아홉. 그렇지만 일단은 뭐 여기서 틀어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김민희 선수가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겠다는 생각인데요. 묘한 수법입니다. 안 그래도 그곳은 흑이 따내고 싶었던 곳인데요. 30초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네. 보여드린 그림대로 가면 흑이 셋. 처리가 확실히 잘 됐죠. 다섯, 웬만하면 저런 자리는 백이 밀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김민희 선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글쎄요, 이런 행만은 사실 살기만 하면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두는 행만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여기만 따내도 일단 백이 망했습니다. 상변이 거의 막힌 모양이 됐고요. 네, 이미 여기 끊는 약점도 다 없어지고 백이 망했는데요. 흑이 이곳을 따내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잇고 나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든지 했을 때
계속 이제 흑의 약점을 여섯. 오히려 백이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흑은 그곳을 아, 안 안 따냅니까? 받았어요. 거기를 안 받았어요? 여기를 안 따내고 여기를 늘었을 때는 정말 이 백도를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아니요, 잡기까지는 흑도 떨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지금 김미리 선수도 뭐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민진 선수는 계속 도끼를 품고 있고요. 네. 흐름으로 봐서는 여기서도 안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둘, 여기를 젖히고 계속 공격 가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쪽 지금 안중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거의 선수고요. 여기 이으면 중앙 쪽으로 급소를 가거나 여기를 붙이거나 네. 들여다보거나 했을 때 넷, 한 집 확보가 어렵지 다섯, 않습니다. 여섯, 입고 나서도 백이 잡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거기요. 거기는 글쎄요. 어떤 생각인지는 뭐 의도는 확실하죠. 여기를 입고 나서 나갈 때 여기 미는 게 싫었다는 건데 좀 자세히 보시면 백이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지금 따내면 뭐 흑이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아, 따는 순간 거의 넘어가는군요. 네, 뭐 여기를 막고 네. 나갈 때 입고 버틸 수는 있지만 중앙 쪽 맛이 워낙 나빠서 네. 거의 선수라고 봐야 다섯, 되고요. 여기가 여섯, 선수면 여기 있는 수의 일곱, 가치가 좀 줄어들어 있기 여덟.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전은 김미리 선수가 뭐 일단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여기까지 버텼다면 이민진 선수도 좀 화가 날 타이밍이고 집은 백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 대마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흑이 넘어갈 수 있는 곳까지 막아가면서 김미리 선수가 집으로는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급소를 찔러 들어가면서 이제 중앙 쪽에서는 백이 연결을 꾀할 때 흑이 계속해서 몰아붙인다면 한 집 나는지 확실치 않아졌고요. 백이 여기를 먼저 갔을 때 과연 이곳에서만 두 집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공격하면서 여기저기 살이 30초. 조금씩 붙을 텐데 하나, 그 정도로는 둘, 부족할까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백이 뭐 한 번 손을 빼고 여기를 간 상황이니까요. 지금의 정수는 이쪽 부근 붙이는 걸 통해서 안형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팩감만 많다면 지금 여차하면 바로 끊어서 30초.
하나, 이렇게 갔을 때도 나가면 여기 끊고 패가 됩니다. 네. 다섯, 여섯, 그러면 한 칸 정도 일곱, 받아야 여덟. 되나요? 네,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들여다볼 때 기분은 정말 나쁠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 뭐 이미 뭐 백이 한번 손을 빼고 견디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제 우상 쪽 그리고 우변 쪽에서 대마의 두 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30초. 하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잡으러 가는 대마 공격은 넷,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여섯, 오늘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을 네.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밀어가는 게 급소죠. 여기 밀어간다면 백도 뭐 그렇게 근거 확보에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 선수가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에서 잡으러 갈 때조차도 셋, 프로들은 넷, 형세 판단에 의해서 정말 뒤가 없는 그런 공격을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적당히 득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은 극단적으로 잡으러 가는 건 집을 득 보면서 하긴 힘들어요. 네. 지금 이민진 선수가 판 전체를 둘러보는 게 아마 개가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네. 형세 판단에 의해서 이제 공격의 강도를 선택을 하는 작업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고 지금 호구를 쳤을 때 여기 말모도 있고 여기 단수를 쳐도 자체적으로 두 집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중앙 쪽은 아예 한 집도 안 나나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뭐 바깥쪽 이쪽 부근의 어떤 두텀의 결과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데 한 집을 내면요 흙이 여기를 붙이고 쌍립을 섰을 때 백도 꽤 자충의 형태가 돼서 이 한 집은 옥집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30초. 일단 김미리 선수가 뭐 의도한 버팀이긴 합니다만 대만은 다섯, 풍전 등화입니다. 일곱, 여덟, 흙이 이쪽으로 공격을 들어가도 백의 근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를 붙였을 때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주고 상대를 해도 지금 여기 째는 것은 어차피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쪽 부근에서 막는 걸 선수를 통해서 선수 한 집을 확보하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마가 꽤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늘어주면 별로 다음이 보이는 선택은 아닌데요.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두면 찝으면 지금 집이 안 나잖아요. 네, 지금 아직 한 집도 없죠. 그럼 후수 한 집을 가지고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내려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김미리 선수가 지금 여기를 늘면 여기 찝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30초. 이쪽 하나, 패를 버텨서 둘, 뭐 셋, 이렇게 늘고 여기 넷, 패를 자체 패감으로 다섯, 해결한다. 여섯,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이미 형태는 괴롭고요. 그리고 이민진 선수가 여기 막았다는 것은 지금 그 정도도 허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찝는 게 선수가 아니죠. 아, 네. 그리고 여전히 여기를 뒀을 때 한 집 확보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를 젖히고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아, 단수 치는 게 백의 안형과 크게 관련이 없었군요. 좀 악수처럼 느껴졌는데요. 오히려
강력한 30초. 수입니다. 약간 악수가 될 음.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넷, 여기를 두고 다섯, 이 상태로 백이 가만히 놔뒀을 때는 한 집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집은 확보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한 눈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극단적인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은 김미리 선수가 흐름이 좀 이상해진 게 일곱, 여덟,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흙이 여기 하나 따내고 나서요. 백이 살 때 흙이 여기 날일자만 때려도 집으로 흙이 안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미 공격을 통해서 득을 보고 있고 이런 네. 데가 다 이제 집으로 기분 좋은 자리고 여기도 약간씩 불어나고 공격 과정에서 여기만 돌이 오면 뭐 자연스럽게 두 번 연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김미리 선수가 위기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급소인가요? 어쨌든 좀 기분 나빠 보이긴 합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을 찝고 네. 지금 연결을 하면 여기 들여다보고 뭐 집이 날 리가 없죠. 백이 이제 여기 끼우는 걸 통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30초. 없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민진 선수의 공격이 여기 붙인 수 지금 확실한 수법은 아닙니다. 앞서 끼운 수를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를 끼울 때 흙은 어차피 지금 여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일로 끊어도 나가고 밀 때 단수 치면 30초. 하나, 여기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을 때 여기를 넷, 따내고 다섯, 늘어야 여섯, 하는데 여기를 입고 단수 치면 이 펜 흙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흙도 그쪽의 약점이 마지막 생각보다 한 번만 크네요. 그러면 끼울 때 뒤로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뒤로 받고 여기를 끊을 때 그때 여기 있는 걸 당하면 또 안 되니까 따내야죠. 네. 백이 따냈을 때 여기를 끊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는 빼앗깁니다. 애초에 잡으러 가는 공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패는 했어요. 네. 단지 앞선 상황에서 흙이 여기만 가도 지금 좋았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둘, 정도로도 셋, 뭐 넷, 흙은 계산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여섯,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일곱, 여덟. 아, 여기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는 않는데요. 지금 따낸 수는 어차피 지금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여운을 남겨두는 수이긴 한데 여기 결정을 지질 않았잖아요. 네. 하나, 지금 잡으러 가는 그 여운을 남겨두는 수이긴 한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한 점 잡을 것 같고요. 끼어도 이제 뒤로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를 둘 때 잡으러 가면 여기를 찝고 이렇게 둬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네요. 그럼 백이 여기를 둘 네. 때도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의 공격은 여기 뒷맛이 워낙 나쁘고 여기 지금 붙이는 수도 있죠. 흙이 안 되는데요. 그럼 백도 일단은 살았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실수한 것이 여기는 찝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찝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참고도대로 가다가 여기를 끊을 때 여기를 따내요. 네. 그 다음 여기를 따내면 뒤로 막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연결을 하고 여기가 흙이 간다면 이 가치는 비슷하다고 보고 실전과 여기도 선수고요. 실전과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거의 한 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흙이 여기를 갔을 때 백이 여기를 패를 연결해야 됐고 지금은 흙이 여기를 가면 백이 다른 끝내기를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어떤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찬스에서 흙이 약간 놓치긴 했지만 흐름은 그래도 상변을 간다면 흙이 약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당장은 잡으러 가기 어렵다면 약간의 두터움으로만 남겨놓고 이제 종반전 끝내기의 승부로 갈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저수는 네, 그냥 정리를 살려줍니다.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 찝는 것을 기분 좋은 선수로 하기 위해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봤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산다면 역시 흙이 상변까지는 차지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민진 선수가 우세합니다. 둘, 셋,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흐름 정도로 타협은 했지만 일곱, 그래도 흙이 좋습니다. 여덟. 이 교환을 하고 여기를 두는 게 이제 득이라는 뜻일 텐데요. 어차피 근데 뭐 바로 직후에 어떤 뒷맛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해두고 흙은 여기 올 수 있어요. 네, 흙은 끊기진 않습니다. 여기 선수하고 여기 선수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이후에 여기 오면 흙이 이겼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이 유리할 때에는 이런 교환을 빨리 좀 하고 싶어요. 괜히 놔뒀다가 나중에 백이 가고 막 이쪽에 좀 찜찜한 게 없을까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네, 그리고 다른 곳이 아직 여기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제 혹시나. 다른 곳 처리가 됐을 때 거기서 두 집 맞습니다.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젠 둘, 찝는 게 후수가 돼버리니까요. 네. 다섯, 여섯. 특히 유리할 때 이제 그런 자리를 보통 미리 하고 싶어집니다. 이번 시즌 두 선수의 성적은 김일희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만 오늘 대국은 중반 이후에 이민진 선수가 압도하네요. 삼십 초. 하나, 두 텀을 이용한 압박에 셋, 김일희 넷, 선수가 고전을 면치 다섯.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애매한 자리. 지금은 중앙 쪽이 이렇게 두텁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법이 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리 이제 이런 데 다 결정이 지어져 있다면 여기까지도 선수입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따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붙여서 살려버려요. 따내면 마지막 하나, 여기를 막습니다. 셋, 나가면 이어요.
다섯, 그럼 여기 따내는 것과 여기 단수가 맞복이잖아요. 네. 여덟, 지금 거의 그런 움직임 뭔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다 선수면 흙은 여기 따내서 받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붙여서 받는 편이 훨씬 더 깔끔하고 뭐 아예 안 받는 것조차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조금 떨립니다. 그냥 뭐 집어넣고 다른 큰 곳 가도 되긴 되겠네요. 근데 자체로 여기 붙이는 게 백이 지금 선수로 큰 끝내기라고 생각한다면 네. 겸사겸사 제가 흙이라면 여기 갖다 붙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찝어두고 지금 좀 더 맞습니다. 깔끔하게 형태들을 하나, 정돈하고 나서 둘, 셋, 여기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좀 찝찝했나 봅니다. 이거는 뭐 이겼습니다 느낌인데요. 실제로 흐름이 그렇죠. 방금의 교환은 김미리 선수가 조금 득을 봤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는 게 큰가요? 크고 맛이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사석은 이민진 선수가 2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흙집이 한 75 정도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교환을 다 해두고 받으려나 봅니다. 백이 다른 이제 큰 끝내기를 먼저 선점한다고 쳤을 때, 뭐 여기가 됐건 이런 거 선점한다고 쳤을 때 65가 조금 약해요. 그럼 지금은 최소 반면 10집 이상 이민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른 곳을 다 결정을 짓는데요. 백이 손 빼기 어려운 장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이 이쪽을 반발을 해봤자 지금은 여기를 찝어서 셋, 여기에 끊는 게 네.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갖다 붙이면 네. 뒤에서 이제 자충이 됩니다. 네, 지금 묘한 타이밍에 여기를 붙였는데요. 이 수 되는 수는 아닌데요. 여기 나가면 손해입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나가고 이렇게 찌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끊는 것은 끊었다 뿐이지 어차피 흙이 살아있고 여기도 집으로 기분 좋은 자리니까 아, 한 덱이- 게 없네요. 네, 득이 없어요. 네. 혹시 이제 흙이 끼워서 둔다면
이것은 큰 손해로 연결될 수가 있었지만 여기 두면 뭐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집을 확보하면서 살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30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정확하게 받았고 셋, 여전히 바둑은 흑의 승세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김민희 선수의 방금 전 교환은 아예 교환을 안 하는 것보다 약간 손해봤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이쪽을 받을 때 여기를 먼저 한 이유가 받아주면 여기를 꽉 막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백이 막는 게 선수가 되면 손해 아닌가요? 이제 이쪽 두 점을 잇는 게 선수 끝내기가 됩니다. 아, 네. 셋, 여기가 한 수라도 늦춘다면 다섯, 여섯. 여기 있는 게 후수인데요. 네. 꽉 메웠을 때는 있는 게 선수가 돼서 지금 꽉 메우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단수를 칩니다. 갑니까? 이건 뭐 던질 곳을 찾는 느낌인데요. 흙이 찝어갔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죠. 안 됐죠. 네. 찝고 있고 짜낼 때 여기가 다 끊어졌습니다. 네. 끊으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건 쉽게 안 되는데요. 자충이죠. 네, 찝으면 끝났습니다. 지금 어차피 백이 불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그냥 하나, 네, 던질 곳을 찾는 느낌입니다. 이민진 선수가 중반 이후에 서서히 압박해가면서 승기를 잡았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수익기만이 남았습니다. 네, 끝났어요. 지금은 흙이 붙이는 순간 바로 돌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거두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던질 곳을 찾았던 것 같고요.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돌을 거둡니다. 가장 아쉬웠던 네. 게 하변 쪽 수내는 과정에서 여기서 확실히 흙이 잘 풀렸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가 아래로 붙일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카로워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민진 선수가 버티는 것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 이민진 선수가 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연승으로 갑니다. 여수거북선은 오늘도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민진 선수까지 승리하면서 3대 0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여수 거북선은 이제 11승 1패가 됐습니다. 이 작년 포스코 캠텍이 정규리그 1위를 마감했을 때 성적을 보면 11승 3패였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성적이 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11승 1패 게다가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2대1 승리가 아니라 오늘은 3대 0 완봉승을 가져갔거든요. 네. 이 팀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무섭고요. 지금 2위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정규 시즌 1위는 여수 거북선 팀이 유력합니다. 네, 오늘은 통합 13라운드 12판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지금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경기 결과입니다. 일단 여수 거북선이 인제 하늘내린에게 이민진, 김다영, 이슬아 선수가 모두 승리하면서 3대 0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 하늘내린 팀은 오늘 패하면서 5승 7패가 되었고 지금 중하위권으로 살짝 처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른 팀들은 어땠을까요?
네, 아직 이영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승부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김채영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각 팀의 1승씩을 거둬줬습니다. 이 판이 양 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권주리 선수 이번 시즌 굉장히 고전을 하는 중인데 이영주 선수도 지금 바둑의 풍격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고 있고 일단 올 시즌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이영주 선수가 조금 유리한 그런 향상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아마 후반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테고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자, 그리고 충남 SG골프와 경기 후반건설 역시 장고 대결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전에 승부는 났습니다. 이 최정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2대0. 충남 SG골프는 1승을 더하게 됐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김혜민 선수와 이제 전반기에도 만났었는데 그 대결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반기 가장 재밌었던 대마싸움이었죠. 대마 공방전의 한 판이었는데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후반기에도 김혜민 선수를 꺾으면서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상위권의 팀들이 모두 이겼었는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이 오늘 뼈아픈 일격을 맞았네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한때 여수 거북선과 함께 투톱을 형성했던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닌데 네. 오늘 패하면서 6승 5패로 이제는 중위권조차도 위태위태합니다. 자, 이렇게 순위가 가려지게 됐고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14라운드 1경기는 여수거북선 대 서울 부강약품입니다. 여수거북선이 이제 마음 편히 좀 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1승 1패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지금 1위와 2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강팀 간의 대결은 네. 항상 기다려집니다. 자, 순위가 바뀌진 않겠지만 역시 1위와 2위의 대결이라는 이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14라운드 1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